오늘은 공제조합 합의금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이 많죠. 버스 공제조합이 있고, 택시에도 법인 공제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택시 공제조합이 있고요. 또 버스에는 관광버스 공제조합, 고속버스 공제조합, 그 다음에 화물트럭 공제조합, 렌트카 공제조합, 너무나 많은 차들이 공제조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없이 많은 사건을 20년 동안 경험하면서 공제조합의 사건 합의를 보았다는 사람치고 정상적으로 좀 잘 봤구나 하는 사건들을 사실은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법률상 손해배상액이라는 것을 산출하고 소송의 여러 부분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들으면 안다는 거죠. 그런데 10명 중에 10명 다, 100명 중에 100명 다, 와, 저렇게 합의를 봤단 말이야? 저건 너무 억울하게 합의를 본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러면 공제조합에 있는 직원들이, 임원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서, 진짜 욕심쟁이라서 합의금이 적은 걸까? 그렇지만은 않을 것인데 왜 그러면 합의금이 이렇게 적은 것일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원입니다. 재원. 보험금의 재원은 보험료입니다. 공제조합의 재원은 공제료입니다. 자, 이 공제료는 누가 내냐면 공제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 냅니다. 그 조합이 누구냐면 통상기사가 됩니다. 자, 이 기사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기사들이겠죠. 렌트카 공제조합은 예외입니다. 나머지는 버스, 택시, 화물차 등등의 공제조합들, 기사들은 생업에 임하는 기사들이고, 이 공제료를 모아서 공제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이 기사들이 생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공제료를 많이 받으면 안 돼.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피해를 정상적으로 보상해 줄 만큼은 공제료를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자, 금액적으로는 일반 자동차와 보험료와 공제료가 거의 같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 3년 정도 무사고인 사람이 택시기사가 보험금을 1년간 내는 게 100만원 정도 내더라고요. 조사해보니까, 인터넷 조사해보니까. 자, 우리 그냥 보험료 한 3년 운전하면 한 80만원, 100만원 낼 거예요, 보험료. 저는 이제 올해 장기 운전이고 무사고가 한 20년 됐으니까, 무사고가 30년 됐군요. 그랬더니 저는 한 50만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역시 보험료도 공제료를 100만원 냈는데 보험료도 100만원 정도 냅니다. 자, 여기서 공제료 100만원인가 보험료 100만원인데 뭘 재원이 다르다 이야기를 할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손해사정의 전문서적을 보게 되면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위험을 두 개로 분류하는데 심도와 빈도에, 제가 승용차를 타고 다녀요. 제가 집에서 서초까지 오는 거리는 10km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사무실에 거의 생활하기 때문에 밖에 나갈 일이 거의 없어요. 특별한 상담이 있지 않으면 거의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지 제가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출근 때 10km, 퇴근 때 10km, 하루에 20km 이상을 달리지 않아요. 그리고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그냥 음악 듣고 그냥 내 길만 가요. 아주 익숙한 길을 간다는 거죠. 차도 그리 크지 않아요. 승용차예요. 얼마 낸다? 한 달에 8만원 정도 나가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한번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그냥 화물차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화물차. 자, 이분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4시부터 열심히 일합니다. 너무나 한국의 역군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그리고 집에 몇 시에 들어온다? 10시에 들어옵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나 오늘 열심히 일했어요. 몇 시간 일했어요? 18시간입니다. 18시간을 진짜 산업의 여건으로 운전을 했는데 18시간 동안 아무리 못 갔다 와도 부산 한번 갔다 왔어요. 부산 450km예요. 그러면 왔다 900km를 운전한 겁니다. 900km. 그런데 이 화물차는 화물이 실리면 어디든지 가야 돼요. 자, 익숙한 길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18시간 운전하는데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 뒷날 또 일하러 가는데 10시에 여보 사랑해요 씻고 밥 먹고 그냥 자고 새벽 4시에 또 나와서 또 차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돼. 18시간이 위험에 노출돼 있으면 이거 20분 노출된, 내가 10분 만에 간다고 했잖아요. 많이 늦어도 20분 30분 그랬다 칩시다. 하루에 30분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면. 근데 이분은 18시간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의 빈도가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18시간 대비 30분에 대한
빈도의 차이니까요. 그런데 보통 승용차들은 그렇게 속도 안 내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청양을 가는 골목으로 쫙 삼거리를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삼거리에서 트럭이 쫙 오는데 할머니가 그 삼거리를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그 뒤에 있었어요. 화물차, 큰 화물차였어요. 전 뒤에 있었어요. 저는 그 할머니 충분히 볼 수 있었고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차는 커브를 도는데 차가 쏠릴 만큼 돌면서 차 앞면으로 몸을 딱 하고 치니까 튕겨 나가버려요. 그분 제가 근 30분 동안 있었는데 앰뷸런스 와서 갈 때까지 한 번도 손 하나 꼼짝이지 못하고 그냥 뻣뻣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봤어요. 제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화물차 앞면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되냐, 머리가 바로 부딪힙니다. 그러면 머리가 부딪히면 충격을 받아서 어디가 부러지냐, 목이 부러져 버립니다. 경추라고 하죠. 경추가 부러지면서 척수를 딱 치는 순간 바로 죽습니다. 왜 죽냐? 숨을 못 쉬어요. 횡격막의 신경이 딱 멈추면서 심장 짝딱 맞추고 하지 다 마비돼. 그러면 죽는 거예요. 다행으로 조금 밑에 있는 척수 손상이 있다. 팔다리 평생 못 쓰는 거예요. 승용차는 지 몸으로 튕겨나간 충격에 의해서 다치는 거예요. 이거는 서 있는데 차의 무게로 그냥 그대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너무나 깊은 심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얼마 받아야 되겠어요? 도대체 공제료를. 우리 카메라 기사님 얼마 받으면 될까? 이 정도의 다른 차이가 있다면 최소한 10배는 더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되냐? 공제료 1000만 원 받아야 돼. 근데 1위 100만 원 받고도 공제조합이 흘러가요. 사업이 운영이 되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다 화물차나 버스 같은데 들이박혀가지고 다 들어 누워 있는데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고 공제조합에 일하시는 이사님이나 임원진이나 직원들이 나쁜 게 아니고 시스템이 허용하지 않으니까 카멜레온처럼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일반적 골절 환자, 후유장애 대처 환자들은 일단 무조건 의료자문에서 장애 없음으로. 자, 이건 제 소견이에요. 이거 뭐 다를 수 있어요. 뭐 한 100개에 하나씩 바뀔 수 있으니까. 장애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손해배상을 나오게 하는데, 자, 휴업손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손해배상의 핵심이 뭐냐면 장애예요. 자, 보세요. 장애에 따라서 장애 14%의 영구장애다. 법원에서는 이거 1400만 원의 위자료 인정해줘요. 자, 이 장애 인정해주겠어요? 그 시스템대로 10분의 1로 줘야 되는데, 보험사에 10분의 1 정도의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이 영구장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위자료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못해. 그럼 뭐다? 장애 없음. 장애 없음이에요. 자, 위자료 올라가죠? 14%의 영구장애인데 이 사람이 20살이다. 그리고 310만 원 정도가 도시인력근로자의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데 310만 원에 14% 50만 원이다. 곱하기, 자, 호프만 개수의 최고치인 240, 500만 원 50만 원 곱하기 240 나와요.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거 공제조합이 인정할 수 있냐는 거죠. 안 합니다. 없다. 장애 없다. 무조건 장애 없다. 그런데 내가 배려했어. 팔 부러졌는데 1200만 원 줄게. 특별히 선심 쓰는 거야. 20살짜리가 반말하겠죠. 특별히 선심 쓰는 거야. 1200만 원 받아. 남들은 이거 너 있잖아 600만 원 주는 거야. 너 내가 엄청 쳐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20살짜리 이래, 저기 한 200만 원 더 주면 안 돼요? 그럼 담당 직원 안 돼. 아, 좀 더 주면 안 돼요? 좀 줘요. 이유도 없어. 그냥 좀 더 달래. 200만 원. 그랬더니 담당자, 내가 사무실 가가지고 저기 이사님이 그 최고 결정권자인데 가서 내가 특별히 부탁을 한번 해볼게. 그 뒤날 전화와 100만 원 얹었어. 1300만 원까지 해줄게. 이거 최고 맥시멈이니까. 아니면 소송 가든지 해라. 그 사중에서 100만 원 깎아. 왜? 애가 1400만 원, 200만 원 더 달라고 했잖아. 그 뒷날 가서 100만 원 깎고 나서 1300만 원 준다고 이야기한다고. 이게 맥시멈이야. 보험회사 소송에서 영구장애라는 가정하에 1억 5천 정도 나와. 1억 5천을 어떻게 쳐냈다? 1300만 원으로 쳐낸 거예요. 1300. 그럼 자, 이야기할게요. 민법에 있어. 개인의 합의도 합의의 효력을 가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합의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없어요. 민법에서 그걸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합의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려면 무지하거나, 한글을 모를 정도로 무지하거나 또는 급박하거나, 이 사람이 이거 물 한 모금 안 먹으면 죽어, 이럴 정도로 급박하거나, 이거 민법에 정확하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웅박하거나, 너무나 가난해서 밥 한 톨이 없어서 이걸 갖다 합의를 안 볼 수 없는 절박하고 웅박하고 급박한 상황일 때만 합의의 효력을 무효화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제조합이 이렇게 받고 합의하고 땡 빠이빠이 하면 이 합의는 끝난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가지고 합의 보고 나서 우리 사무실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웅박하고 급박하고 그 한 부분으로 가지고 우리가 소송 한 3건 정도는 가고 있어요. 사실은 다투는데 참 쉽지는 않아요. 그 웅박함과 급박함과 무지함을 갖다 입증시켜야 되니까요.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았길래 척추 압박 골절이 1억 5천 나오는데 2천 받고 합의 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억울해.
그래서 소송 갔어요. 말이 또 샜는데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사건들을 최저 합의금으로 합의한다. 여기에는 고난도의 전략이 들어있어요. 자, 처음에 막 3개월 동안 열심히 케어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모든 걸 해줄 것처럼 하다가 합의 보시죠 라고 했는데 합의 안 봐. 그럼 전화 안 해버려. 3개월 있다 전화 안 해요. 합의 보시죠. 안 봐? 그럼 전화 안 해버려. 한 6개월 가버려. 6개월 지난 후에 합의 한번 보시죠. 이러면 이제 답답해지는 거야. 또 전화 안 올까봐. 얼마 줄 건데 바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때서 합의 보든지 말든지 하고 잡아 당기면 합의 다 보는 거예요. 푼돈에. 그게 전략이에요. 자, 두 번째 전략 이야기해 줄까요? 합의 안 봐. 일반 사람들. 내가 어제 상담한 사람이에요. 3년 만에 왔는데 젊은 친구야. 나이 이제 그때 37인데 그럼 3살 더, 이제 3년 전이니까 나이가 40이에요 이제. 3년 만에 온 거예요. 견갑골의 골절이라고 있어요. 어깨 쪽 뒤쪽에 큰 판이 하나 있는데 그게 골절인 거예요. 쇠까지 박았어요. 처음에 수술하고 2년 동안 잘 안 올라갔대. 지금 왔는데 쇠 다 뺐어. 잘 올라가. 아니 다쳤으면 신체 감정을 할 수 있는, 장애를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된다라고 했고, 정신과 영역 부분은 1년이, 신경과, 정신과 뭐 이런 부분들은 1년이 경과하면 장애 평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3년 만에 와서 지 혼자 똑똑하다고. 내가 그랬어요. 팔 올려보세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면? 다른 데 흉터가 엄청 많았어요. 보니까 손이 다 까져가지고 다 깨져가지고 찌그러져가지고 있었는데, 흉터 좀 볼게요. 흉터 다 3년 만에 그게 다 좋아져 버렸어. 그런 거야. 옛날에 3년 전에 누가 1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대. 그래서 3년 지나면 1억 더 받을 줄 알았대. 내가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소송 쪽으로 진행을 시켜드리고 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은 2천 조금 이상일 겁니다. 아마 지금 당황스러워서 사건에 대한 의뢰 자체가 힘들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건 의뢰하라 소리 안 합니다. 딴 데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하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어.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핵심. 이렇게 되면 3개월, 6개월, 1년 흘러가면서 아무 말 없이 틱틱 던지고 가면, 그래 내가 한번 니네들하고 한번 해보죠. 내가 물론 아쉬웠어. 치료만 해야지 하고 어깨에 쇠 박았는데 쇠도 빼고 그 사이에 치료비 지불분용은 되니까 빼고 재활도 열심히 했어. 공제조합이 그때도 2년이 지났는데도 대꾸가 없어. 그때서 저희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소송 가주세요. 팔 한번 들어보세요. 안 아파요? 조금 아프기는 해요. 다 들어가요. 장애 안 나와요. 왠 줄 알아요? 장애는 평가하는 시점에 남아있는 잔존하는 후유장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깨나 관절면은 부분 강직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 방광이나 이런 데는 방광의 기능의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상실이 남는 거겠죠. 이러면서 기간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안 가르쳐. 공제조합에 어떻게 합의를 봐야 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해요. 제발 좀 사고 나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해라 제발 좀. 손해사정사도 있고 의료실장도 있고 담원 병원에 자문할 수 있는 전문 의사들도 다 있는 그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언제? 사고 나자마자. 이제 우리 송화의 장점은 뭐냐면 초기 소송관에 돈 얼마 안 든다. 국내 최저가로 보장해준다는 거. 착수금도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거. 두 번째, 무조건 소송하진 않는다. 공제조합 아닌 것은. 공제조합 아닌 것은 거의 98% 합의 조정으로 끝낼 수도 있다. 이해가시죠? 제가 잠시 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공제조합은 소송밖에 답 없어요.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날고 기는 변호사가 개입해서 합의 조정해도 그냥 막 가. 왜? 이렇게 해서 합의해야 90%를 떨궈내니까요. 그럼 남는 뭐가 남느냐? 남는 10%가 남아요. 지들이 소송 건 거 뭐 5%. 또 피해자가 억울해 했어 소송한 거 한 10% 남는단 말이에요. 요것들은 소송 갔으니까 누가 판결해요? 법률상 손해배상액으로 판사가 판결해요. 여기에 장난칠 수 없겠죠. 법원에 판사가 판결하는데. 그러면 이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미 몇 프로 꺾어냈다? 90% 아웃시켰잖아요. 이 정책으로 90% 아웃시키면서 장애 안 남게 만든, 낙동강 오리알 만드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어요? 내가 억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제조합하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합의를 일굴 것인지, 아니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았어. 시스템이 제대로 된 의료 파트가 있고 손해배상 파트가 있으면서 손해사정 파트가 있고 전문 변호사가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사건을 맡길 것인지,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절대 어디를 갔는데 공제조합인데 제가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손해배상 부분에서 합의 전문입니다. 그래서 공제조합도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경험칙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냥 내가 억울하지 않으려면 공제조합은 사건 초기 때 소송을 진행해야 앞에서 이야기한 듯이 시간에 끌려서 갔을 때 아무런 장애가 나오지 않는다. 이 부분도 꼭 명심하시고, 다치신 분이시라면, 특히 공제조합에 다치신 분이라면 그냥 가볍게 편하게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 편하게 상담하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